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합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른바 선종전 후협상 MOU 체결 가능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부터 핵협상, 이스라엘 변수와 국제 유가까지 얽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님과 함께 이 트럼프의 중동 승부수 그리고 유가 향방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법 시한 종료라는 이른바 파이널 드로우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선종전 후협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란과의 MOU가 며칠 안에 전격 체결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나요? 예전보다는 휴전, 그리고 종전,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제 입장을 갑자기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서는 마지막 군사작전 옵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스에서 전략회의를 주말에 가질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올렸다가 훅 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러려면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비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우리 협상팀에게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좋은 협상을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휴전 협상을 포기하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간에 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미 해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해군에게 발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어떤 군사적 긴장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란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 타결밖에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을 재개한다 그래도 미국 군인의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전쟁 권한법 60일 시한이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그 변명을 통해 가지고 군사작전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 후과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 따라서 공은 점점 종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긴 한데 또 이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니까요. 좀 어떻게 될지 뭐 선언일 뿐이니까 또 속빈 강정이 되지는 않을지 좀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게 결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 30일 내에 재개방이 될 수 있느냐인데 이 운영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워낙 좀 치열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판 타결의 어떤 뭐 밀당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란 혁명수비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고집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군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란 정부의 최대 재정 수입원이 원유 수출입니다. 1년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 300억 달러 정도 원유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윤이 약 60%이기 때문에 연간 세 수입으로 정부 수입이 200억 달러에 해당하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1년 연간 수입이 400억 달러입니다. 원유 수출보다 2배거든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이렇게 만만하게 양보를 하지는 않겠죠.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그래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쟁 전에 1월에 폭동이 났을 때 구호가 이래 지식인 학생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왜 그 가자 지구에 돈을 보내냐, 왜 레바논에 돈을 보내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란 돈은 이란 국민에게 써라. 이게 구호였어요. 네. 근데 전쟁으로 경제난이 더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통치 자금 확보를 안 한다면은 이란 혁명 수비되고 무스타파 하메네이 정권도 미국한테는 이겼을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도 쉬운 것이다. 네. 따라서 이란에서 통행료 징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이 또 지금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해외 동결 자산 약 네. 1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은 통행료로 돈을 받으나 동결 자산 해제로 돈을 받으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서 원유 수출로 돈을 받으나 돈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타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 말고 군사적 이유가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란이 지금 무섭습니다. 이번에 이란 측도 놀란 것이 세계만 놀란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것이 이란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미국이 꼼짝 못하더라. 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과 선박을 인질로 하니까 미국이 계속 양보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안보 카드를 쉽게 포기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따라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풀고 이전과 같이 전쟁 전과 같은 선박 항해를 허용하려면 미국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통제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안 할 것이다. 레바논에서도 네. 이것을 미국이 보장해줘야 되고 특수부대를 통한 군사작전도 안 하겠다. 약속을 해줘야 되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면은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겠다. 이런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침공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란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만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양해각서 내용에서는 60일 동안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동안에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한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포함해서. 만약 이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란 측의 안보 불안, 미국과 이스라엘 재침공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양방 개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해석을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종전선언 이후에 이어질 후협상에서 결국 좀 핵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이 핵농축 중단 시한이잖아요. 좀 미국은 15년, 이란은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협상 흐름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욕을 섞어가면서 호르무즈 핵기업의 즉시 개방을 위협하고 네. 아니면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네, 모든 네.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하다가 그 최후 통첩 만료 2시간을 남기고 휴전에 합의했던 그때에 비하면 좀 긍정적이다, 네. 안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핵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핵 협상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예전과 다른 거는 다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절대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요구한다로 바뀐 것이 좀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쟁을 왜 했는데 지금 변명이 굉장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네. 근데 실패했죠. 아버지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오히려 아들 하메네이가 돼서 더 젊어졌습니다. 네. 80세에서 50세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지금 탄도미사일 거의 다 복구됐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죠. 네. 세 번째가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려면은 2015년에 체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JCPOA보다는 더 나은 핵 합의를 끌어내야지 면구가 서거든요. 2015년 JCPOA에 따르면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98%를 러시아로 해외 반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5년 동안 농축을 3.67%로 스스로 제한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좀 나아야지 명구가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15년이 아니라 나는 영구, 농축 금지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15년까지 얘기하셨는데 영구에서 20년에서 15년까지 내렸어요. 네. 이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3년 내지 5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크지만 좁혀지고 있다. 그렇네요. 또 오바마 행정부 때 3.67%였으니까 그 아래로 농축을 제한한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약 440kg, 60%입니다. 그것을 다 미국에게 넘겨라 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란 국가 내에서 완전히 IAEA 감시하에서 없앤다면은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란 측에서 이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네. 2015년에 이미 받아들였고 트럼프 일기 때 이걸 파기했으나 그 다음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양측이 약 90%까지 합의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란이 이것을 다 수용하려면은 미국 측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들어줘야겠죠. 네. 그것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란의 농축 권리는 NPT에서 인정하는 대로 존중하라. 농축은 허락하라. 두 번째는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해외 동결 자산 약 1천억 달러 모두 이란에게 넘겨라. 미국 측은 25%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그럼 네. 돈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미국이 힘을 써라. 그래서 본다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양쪽이 절대 안 된다 해서 안 되지만 조건을 서로 교환한다는 이런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끝내려면은 어차피 성공한 전쟁으로 포장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11월 중간 선거까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낫겠죠. 전쟁이 잊혀질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협상이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입장차가 상당히 커 보이지만 뭐 절충안을 좀 찾아가면서 일부 조건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뭐 단순 휴전이 아니라 이제 이란까지 포함한 거대한 중동 평화벨트 구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좀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판을 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협상의 독이 될지 아니면 뭐 오히려 촉진제가 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란 전쟁에서 초기에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그런 현실 네네. 자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더 크게 해서 틀을 바꾸는 것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결정한 것은 이렇게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 뭐 정권 교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다. 네. 나는 중동의 영구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 전략적인 판을 짜기 위했던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조금 정당화를 확보하고 면구가 서겠죠. 그런 면에서 이란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포함시키기 네네. 위한 전격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트럼프의 큰 구상이 좀 전략적인 판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위험한 변수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뭐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헤즈볼라를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정전 구상에도 좀 큰 복병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전화를 했다는 게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네. 그런 통화가 있은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시간이 1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네타냐후 내각으로서는 이 미국의 출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없이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이 간다. 전쟁을 계속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같이 네. 가는데 뭘 위해서 같이 가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 개발을 영구히 중단시키는데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바꿔 얘기한다면은 이 휴전 협상 종전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네타냐후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상 현실이 아닌가. 이란 측에서는 종전 조건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 상태 중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군사행동 중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로 유지는 하되 결국에 가서는 출구 전략을 실현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유가가 역시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의 중심인데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떨어졌다가 뭐 공습 뉴스 나오면 다시 올라갔다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원유 공급 정상화 시점 좀 언제쯤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원유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아무래도 양측이 양해각서 체결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네.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도 풀리고 미국의 역봉쇄도 풀리는 시점이 되겠죠. 네. 이란 측에서도 흥미로운 발언을 한 것이 전쟁 개시 2월 28일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2월 28일 전쟁 개시 전 같은 이제 선박 항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제 네. 말이 재밌습니다. 통제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류라든지 선박, 원유선은 옛날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란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고 이런 부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량 이동은 회복된다는데 이란 측도 전제로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유가 오름 관련해서 역시나 앞으로 나올 추가 협상 결과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